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채널에서는 이슈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을 꼭 등록해 두시고 여러분께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확률 높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꼭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2차 전지 대장주, 앞으로 20배 성장 확신, 에코프로비엠 팔고 이 주식 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건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장주권 종목이죠. 특히나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 말고 지금 저가에서부터 새롭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 원래 보통 주식은 대장주가 많이 상승하고 나면 후속 종목들이 따라가잖아요. 이 후속 종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놔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시황의 간단한 설명 브리핑이고요.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 확인,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거고요. 저가에서 쓸어 담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새롭게 담아야 되는 종목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먼저 보면서 가보도록 하시죠. 시황 기사입니다. 바로 해당 기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기사냐면 코스피 8월에 반등세 이어갈까? 증권과 베어마켓 랠리 기대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이게 7월 달 말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까스로 2,450선을 회복하며 7월을 마무리한 코스피가 8월에도 소폭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봤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8월 코스피 등락 범위 밴드 하단은 2,300선 안팎, 상단은 2,500에서 2,600 안팎이 거의 대부분이다. 왜 이렇게 좀 상승한다에 좀 베팅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에 굉장히 크게 주식시장이 눌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시장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기업 실적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를 고려하면 긴축 기조라는 거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은 좀 어렵다. 좀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여기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했던 이유인 실적도 안 좋고 금리 인상까지 시키면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와준 겁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7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와주기 시작한 거죠. 제 증시 같은 경우는 7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8월 달까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 공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6월 달까지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이 나온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애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증시는 밀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바로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큰 하락세를 겪고 있었던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세 반등세 이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S&P 500 지수 4,200 되기 전에 베어마켓 랠리 끝난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8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베어마켓 랠리란 약세 시장 속에서 잠깐의 반등을 의미한다. 미주어 증권은 지난 7월 연방준비제도의 마지막 빅스텝 금리 인상 이후 거시 펀더멘탈이나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 등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현재 미주어 증권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투자자는 연준이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적어도 가만히 냅두든 아니면 인하시키든 한다라는 거죠. 다 하면서 다만 이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무시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주호 증권은
먼저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달 9%를 웃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건 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국에는 증시 하락을 만든 이유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물가가 잡혀야 물가가 잡혀야 물가가 보통 조금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조금 잡혀야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인하동은 그냥 동결시켜 버리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굉장히 잘 발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지표가 언제 발표가 되느냐? 바로 이 시기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오늘 10일 밤 발표 6월보다 낮을 듯이라는 기사 내용이죠. 예정치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통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인베스팅 코리아에서 보통 도구 모음에 가보시면 경제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국가들의 지표 발표 내용을 담아놓은 건데요. 주요 지표 발표 내용에 쭉 시간을 여러분들 들여보면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와 예측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간단히 볼게요. 실제와 예측치를 비교해서 보면은 현재 보면 예측치는 0.5고 이전은 0.7%였어요. 근원은 이게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야 됩니다. 0.5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그전에는 9.1%였고 예측치는 8.7%인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증시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않고 금리 인상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9시 30분에 공개되는 것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9시 30분에 공개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우리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봐야겠죠. 주요 지수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지수부터 시작해서 뭐 캐나다,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중국 증시 장중 끝났죠. 그렇죠?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오늘자 주식시장이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받았고요. 실제 수급을 보시면 시장 수급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하락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매도했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했고요. 개인들은 매수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주식하고 선물들을 싸그리 매도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실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주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식을 켜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어땠죠?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이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샀습니다. 분명히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팔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죠. 개인들이 팔고 기관기가 팔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어제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코스모 화학이라는 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오늘 9.7% 정도 급등했는데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죠. 대단하죠. 그죠?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뭐 당연히 외국인들 매수해 줬고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그래도 매수해 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 두 눈에도 확인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동아기업 같이 2000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 뭐 테마주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성일 하이텍 요런 종목들도 상승,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그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포인트 이상 급등 하회해 주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들어와 주는 모습이죠. 그죠? 다른 기업들보다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증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반등 상승 시장을 이끌었던 대장이 바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하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들 이외에 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 주게 되면서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주식들을 홀딩해야 되냐? 지금 당장엔 홀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바이든의 친환경 법안이죠. 뭐 요즘 이름 바꿔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친환경 법안입니다. 전기차와 풍력하고 태양광을 좀 지원하는 정책들,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그 이외에 다른 업종에서는 규제, 뭐 세금을 좀 올리거나 뭐 이런 뭐 탄소를 많이 배출했을 때는 추가적인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정책이 현재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언제 이것이 통과되기 직전이냐? 이번 주에 통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서 매수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홀딩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새롭게 편입할 종목들도 한번 다시 탐색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실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부터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다음부터 주가 한 10포인트 먼저 상승했고 아마 20포인트 정도 상승권이 들어가면서 지금 당장 고민 안 되겠지만 5만 원권까지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식 여러분들께서 마냥 다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비중 매도해야겠죠. 그죠? 전량 가져갈 수 없고요. 비중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물량은 좀 지켜보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전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도 있거니와 주가 상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는 특징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 매도를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남는 자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드려야 될 만한 종목들 역시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종목들 바닥에서 아직까지 크게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골라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대장주권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서 후속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요. 저는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결국 주식은 급등하기 위해선 기대감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막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야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애매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드리면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2차 전지 관련된 기술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단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께 기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왔냐면 굉장히 폭우가 내렸죠. 폭우가 내리면서 자동차들이 싹 다 비에 잠길 정도였어요. 빗물에 잠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듭니까? 이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죠?
분명히 설계상 정상적으로 냅뒀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자동차가 이 화단에 올라갈 만큼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 수압이 강력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이리 쓸리고 저리 휩쓸릴 만큼의 충격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흔들리게 되고 배터리의 파손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배터리 파손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뭐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기차 침수가 되면 각 센서들이 침수 여부를 확인해서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차 사고가 나서 배터리 팩이 파손되거나 밖으로 노출됐을 때 침수되면 열 폭주 등의 위험을 등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현재 요렇게 화단에 올라갈 만큼의 충격을 주고 있는 와중에 배터리에 잘못해서 운이 안 좋아서 파손이 되게 돼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로 인해서 방전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감전된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화재 사고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직접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팩에 화재가 나잖아요. 주변에 물을 뿌려도 불이 잘 안 꺼집니다. 완전 물에 잠길 정도가 아니면 화재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노력 중인데요. 실제 전기차에는 다양한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단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전기차 안전의 성과에 달려 업계 화재 방지 사중 장치 등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10월 지금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한 달 동안의 기록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나왔던 전체 차량 등록수 중에 한 10%가 전기 자동차로 출시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10% 안팎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씩 증가해주고 있는 추세이죠. 이게 서서히 도입되고 시작한 이 전기차들은 아직 도입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절반 이상 차지해야지 좀 그래도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죠? 절반 이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용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화재 사고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들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기술이 뭐냐?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액체 상태는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것들은 이런 전기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기술들을 여러분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요, 어떤 걸 선호하냐면 배터리 확신이 없으니까 배터리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최근 나온 배터리를 빌려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전기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소유하지 않고 배터리를 기업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새롭게 바뀐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그 이외에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배터리를 지금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지금 이제 교체해 줄 수 있겠죠. 물론 뭐 모양에 따라서 좀씩 또 전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어느 정도 개조해서라도 배터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생긴 배터리 교체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한 배터리를 탑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은 이 다양한 자신이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한 문제를 바로 이런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정부의 보조금을 싹 다 받을 수 있게 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좀 더 채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통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빌려 쓴다라고 하면 이 세금 혜택에서만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배터리 기업에게 구독 서비스가 진행되는 즉시 배터리 기업에게 엄청난 수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책임 회피를 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들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전기차의 이 문제를 해결할 시장인데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가장 핵심인 광물입니다. 리튬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앞으로 7, 8년간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리튬 생산 업체는 경영진들을 이용해서 이같이 전했다. 에버말은 지난해 리튬 수요의 35%를 공급해 세계 1위 리튬 공급 회사로 꼽혔다.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로 핵심 재료로 쓰이며 소금 호수나 광산에서 채취한 소금물, 암석 점토 등에서 추출한다. 지금 현재 칠레의 소금 호수와 호주의 광산에서 리튬을 채취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전기 자동차가 너무나도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튬 업계가 공급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지금 생산해내는 한계도 있고 이미 저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업의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새롭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00조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 경쟁 현대차, LG 엔솔, SK 벤처 기업까지 여러 기업이 다 같이 뛰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죠.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벤처 기업들도 코스닥 시장을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업종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따지면 전기차의 확산과 함께 배터리 재료, 금속 등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전환이 차세대 대세로 다시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원료의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심지어는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 흐름에도 굉장히 맞아서 다양한 규제라든가 산업들의 문제들을 피해가면서도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재활용에서 추출하는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무게의 원강에서 추출하는 부령보다 최소 5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요 대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사업 협력을 추진하며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히려 새롭게 원광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금 현재 부분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모에서 LG 화학과 함께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지금 현재 라이 사이클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시장은요 어디까지 성장이 좀 예상이 되냐면 이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규모는 2019년도 1조 6,050억 원 규모에서 2030년도 20조 2천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그죠? 이제 시작하는 데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지금부터 20배 가량 성장할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적어도 20배 전부가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 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업의 매출 대비해서 대략 한 5배 정도는 욕심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도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다양한 단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관련된 종목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대표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현재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후속에 이어서 아마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당장 편입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적어도 관심 종목은 무조건 등록해 두시는 게 여러분께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대표적인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둬야 되는 탑3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빛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세빛캠이라는 기업은 아까 전에 뭐 기사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보이셨을 건데요. 이런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LG 화학과 캠코의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 밸류체인 함유라는 내용입니다. 페이 2차 폐 2차 전지 재활용 지금 현재 전문 기업인 세빛캠은 지난 23일 LG화학과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가 설립한 합작법인 주식회사 이로 설립이 됐고 10년간 구속력이 있는 구매 계약을 위한 3자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사는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합작회사 세빛캠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리사이클 원료력 등을 공급하는 구매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및 상호 협력을 사항을 정했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이 기업을 여러분께 추천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LG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랑 합작사를 그냥 뜬금없이 나온 기업이 아니고요. LG와 관련된 이미 LG와 합작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와 누구의? 여기서 보시면 LG와 고려아연의 합작법인이더라. 그래서 협약에 따르면 세비캡 공급 규모는 2024년부터 단기적인 증량을 통해서 2026년에는 연간 6천 톤 가량의 전고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복합액 등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4만 대 분량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공급 규모에 따라서 세비캠의 매출도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세비캠은 금년 하반기부터 폐 2차 전지 지금 이제 리사이클 공장을 기존 공장보다 3배 정도 증설할 예정이다. 왜 어떻게 3배 정도? 그래서 상장한 거예요, 여러분. 상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3배 정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 이 증설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시작은 2024년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기존에 있는 배터리 공장 먼저 리사이클 공장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세비캠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오늘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저는 현재 자리에서 더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매수는 못하고요. 아마 처음에는 스캘핑, 단타 종목들 위주로 좋아하실 줄 아시는 분, 좀 고수분들만 먼저 건드시고요. 조금 급등이 진정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다시 조정받을 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비캠이 근데 좋긴 한데 LG향 기업이 너무 좋은데 너무 고가다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건드셔야 될 만한 종목 두 가지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코스모 화학이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스크랩 안정적 사전 확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코스모 화학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원재료인 폐배터리 스크랩의 안정적인 사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존에 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 공급과 더불어서 새로운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저는 추가적인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한 차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자도 과하게 16% 정도 급등해줬기 때문에 19,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근데
아니 낮은 종목 추천하면서 "너무 고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쪼끔 덜 올라간 종목을 좀 더 찾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타 위주로 하시다가 건드셔야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주식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이미 이전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한 편은 아닙니다. 성일하이텍 신규 상장한 뒤에 정고점 넘지도 않았고요. 세비캠보다 굉장히 무난한 모습이죠. 주가 상태가 오늘 한 10%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 횡보하는 중이고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후속 종목 중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일하이텍을 중심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동일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의 산업의 고성장 수혜라는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성장과 함께 올해 2천억 원 수준의 매출액이 오는 2025년에 5천억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투자 의견이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다. 근데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이죠. 최근에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매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 성과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매출의 증가폭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시장의 대장주격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동을 하면서 2021년도, 2025년도 연평균 53% 정도의 성장을 만들 것으로 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간 국내에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간 4,300, 20톤의 규모의 지금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만 톤의 3공장이 내년 10월에 가동 예정이다. 따라서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앞으로도 새로운 리사이클링의 주력으로서 떠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서 이 기업이 작은 기업 아닙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꽤 규모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관심 넣어 두시고 단타 그리고 단타 당일 매수 매도 매매 그리고 좀 모아 가시는 종목은 성일 하이텍까지 모아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께서 막상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는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 드시는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실 게 뻔하냐면 너무 매매하기 어렵다. 이게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커질 거 알겠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나 이미 꽤 상승한 종목이나 이제 근데 이 종목을 딱 보면 매수할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팁까지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얼마 사세요 얼마 매도할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적어도 여러분들께 매수하고 매도 타임을 알려드릴 수 있는 큰 그림은 그려드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는 것들 중에 유료나 돈을 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데도 무료고요. 급등 추천주 첫 번째 급등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요. 한 80%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100% 무료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타이밍들을 제가 봐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료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외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관심 종목들이 미리미리 준비 정리해서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찾아보고 싶으실 때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해드린 자료집들 이 자료집들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급등 추천주, 상승과 하락, 시장 분석은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 분석입니다. 그리고 상승 포착 자료가 시장에서 그 특징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들이에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급등 추천주 나오고요.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 7월달 1년 전부터 하락 장세가 시작된 이후부터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승률을 내드리고 있고요. 직전에 저번 달에도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이때 당시 어플 작성할 때는 15전 22승 3무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재 전량 수익전이 나가게 되면서 전부 다 수익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80% 이상의 승률을 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작게는 3%에서 크게는 50% 100%까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후보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해 드렸던 종목들을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셨다가 제 급등 추천주 종목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셔라?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 드린 종목들을 싹 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셨다가 그들 중에서 이 급등 추천주에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매수하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에 제대로 매수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들을 여러분께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100% 무료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할 수 있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이 돋보기 버튼, 검색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이재진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설치 100%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급등 추천 종목들, 당일 상한가 분석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급등 포착 자료들, 시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쭉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다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한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더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종목들 뭔지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퀄리티 높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런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아 두세요. 아시겠죠? 꼭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 100%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리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매수한다면 우리가 80%를 넘어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번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까지 여러분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